요즘 보면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수출은 잘 되는데 환율은 불안하고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뭘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를 저도 쭉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표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방향 잡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께서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점에 좀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큰 변수, 미국 금리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미 연준이 이미 금리를 한 번 내렸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하던데요. 근데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죠. 네, 바로 그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뭐 물가 상승률 한 3% 내외?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공식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아, 데이터 없이 추정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군요. 네,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특히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자산들, 여기에 좀 영향을 크게 주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자산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그 성장주 있잖아요.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들, 아니면 리츠 같은 부동산 투자 신탁, 이런 자산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혹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나요? 채권은 그래서 단기 채권하고 중장기 채권을 좀 섞는 전략을 제안해요. 단기랑 중장기물을 섞는다. 그게 지금 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이 높은 금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단기물의 장점이고요. 또 앞으로 금리가 진짜 내려가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물의 장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는 거죠. 뭐랄까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이죠. 아, 그럼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도 관심이 쏠렸을 것 같은데요. 귀금속 시장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은값도 덩달아 50달러 선을 넘나들었죠. 자료에서는 이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것도 좀 복합적인데요. 일단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 달러 가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봅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막 따라 사는 거, 추격 매수는 좀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요. 조정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귀금속 투자를 만약 고려한다면 청취자께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조정이 올 때 나눠서 사는 거,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환율 변동 위험 관리예요. 예를 들어 달러로 금을 샀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도 원화로 바꿨을 때 수익률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장치를 할지 말지 이걸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 환해지 중요하군요. 유가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급은 좀 막혀 있는데 수요는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박스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유국들은 증산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원유 수요가 막 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맞서면서 유가가 딱 특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유나 화학, 운송 같은 업종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라고 조언하나요? 좀 방어적인데요.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거나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 위주로 일단 보유를 하되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때만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섣불리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네, 공급과 수요가 팽팽하다는 건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달러 강세가 뭐 아시겠지만 수입 물가에는 부담이죠. 근데 또 동시에 수출 기업들 가격 경쟁력은 높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우리나라 수출이 4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AI 열풍에 따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AI라는 어떤 구조적인 수요가 경기 둔화 우려를 뚫고 반도체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청취자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자산, 그러니까 코어 자산으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변동성이 높다는 건 여전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반도체 주식 같은 데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달러 표시 자산을 좀 같이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짧게 짚어보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좀 하락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로 보나요? 감은 긍정적이긴 한데 달러 가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아무래도 가격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료는 전체 자산의 한 5% 이내로 비중을 좀 제한하고 명확하게 손절, 익절 기준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은 어느 한 방향으로 막 가기보다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도 바로 그 균형입니다. 현금 비중을 한 10% 정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서 채권 비중은 조금 늘리고요. 주식은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되 에너지나 산업재 같은 건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보고 접근하고 귀금속은 조정받을 때 나눠서 사는 전략,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보다는 자산 배분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네, 오늘 자료 덕분에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투자 방향에 대한 유용한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청취자 여러분께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 3가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함께 좀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연준은 정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둘째, 셧다운 끝나고 발표될 CPI는 과연 시장 예상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정말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